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된다고 했는데 안 됐던 부산 세종이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고, 이번에 규제가 해제가 된 대구, 그리고 해제되자마자 여승광까지 다뤘었는데, 이번에 여승광 말고 또 띄운 데가 한 군데 더 나왔었죠. 어디예요? 여승광대로 이야기했던 대전. 근데 여승광대라는 말도 웃긴 게요, 대전 나름 광역시인데 어쩌다가 원래 붙어있던 여승광이 끼어 팔기식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대전이 뜬다고 말하는 이유, 특히 분양시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대전 같은 경우는 노후 아파트가 많고 그래서 신축 수요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어이없는 말이죠. 왜냐? 대전에서 많았던 신축 수요들이 어디로 많이 빠졌어요? 대전과 근교인데 신축 아파트가 엄청 많은 곳, 세종으로 많이 빠졌죠. 도안이 신도시나 세종으로 많이 빠졌는데, 이제 와서 아직도 신축 아파트가 뜬다. 언제적 프레임을 가지고 아직도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규제 해제됐으니까, 해제된 것도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게 아니죠. 투기 과열지구만 해제됐으면 분양시장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분양에 막 들어가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왜? 대부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조정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막 뜨고 있다고 하죠.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매매 수급지수 반등하고 있고, 집값 하락에도 일부 단지 나홀로 상승. 일부 단지 나홀로 상승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일단은 기자가 국어부터 배워야 되겠죠. 일부 단지는 한 단지가 아니죠. 근데 나홀로 상승은 말이 안 된다. 나홀로 집에 영화 보셨죠? 이거 못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크리스마스나 추석 때나 뭐 이런 때 많이 해주는데, 나홀로 집에는요, 맥컬리 컬킨이 거기서 케빈 역할로 나오면서 혼자 집에 있죠. 케빈네 가족이 엄청 많아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많은 자식들. 그 중에 하나가 케빈이었죠. 근데 일부 자식들이 남았는데 나홀로 집에가 아니죠. 혼자 남았으니까 나홀로 집에인데 국어부터 다시 배워야 되지 않냐. 몇몇 아파트만 뜨고 있다는 건 하락장인데요, 저런 심리가 아직 완전히 꺾이지 않았으니까 이제 약보합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일부 단지가 나홀로 상승하고 있으니까 저런 단지들은 똘똘한 채니까 사라 라고 지금 유도를 하는 건데, 똘똘한 채 맞아요. 지금 똘똘하게 소비하기. 예시를 들어봅시다. 똘똘한 파 한 단을 샀어요. 파 한 단에 8,500원. 그런데요, 굉장히 유기농으로 짓고 좋은 파라서 이게 한 15,000원 정도 가치를 하는 파 한 단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를 가치는 15,000원인데 가격을 5만원 주고 사래요. 그렇지만 똘똘한 한 단을 샀다, 난 똘똘하게 쇼핑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것처럼 똘똘한 한 채다. 자, 이거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죠. 그들 입장에서는 투자라고 봤을 때 똘똘한 한 채면은 합리적인 가격에 사야 똘똘한 한 채인 거지, 지금 가격에 사는 거는 똘똘한 한 채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똘똘한 채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띨띨한 채라고. 대전에 살아보신 분들은 저 가격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똘똘한 채라는 프레임에 무지성 부동산 상승을 말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저기 안 살면서 올라간다니까 계속 올라가겠지 하고, 둔산동은 학군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똘똘한 채니까 사야지, 그런 건 말이 안 된다. 멍청한 짓이다. 그래서 보면요, 심리 상승했대요. 아유, 요만큼 상승했대요. 그런데요, 그 전에도 왔다 갔다 상승은 많이 했다. 이 정도 상승은 이거 가지고 규제 완화돼서 상승했다 이런 상황이 아니다. 왜냐면은 규제 지역 중에 핵심은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대구 수성구가 엄청나게 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대구 수성구가 기이하게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투기 과열 지구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것.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많이 유입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대대광 한참 뜰 때 그런 것처럼 투기 과열 지구만 해제되고, 오히려 투기 과열 지구보다 조정 대상 지역이 강력해서요, 대구 수성구는 투기 과열 지구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떴지만, 반대였다. 만약에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그랬으면 저렇게까지 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핵심 규제는 해제되지 않았는데 저거 가지고 심리가 올라갔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서 아파트 값은 주춤한데 청약 불패 미스터리. 그 이유는 뭐예요? 아까 여승광내 이야기했듯이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아서 새 아파트 대기 수요가 많다. 그것도 적당한 가격인 거고, 노후 아파트가 팔려야 새 아파트를 사죠. 노후 아파트 그대로 두고 새 아파트 사게요? 조정 대상 지역인데 2주택자가 되게요? 취득세가 8%인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저렇게 청약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대전은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꺾였다고 안 보이죠. 특히 대전 보면은 옆에 세종이 개박살 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얼마 안 떨어졌지. 대구도 개박살 나고 세종도 개박살 나는데 대전 정도면 양호하지. 그리고 대전은 그 전에 또 투기 수요 쫙 빠지면서 가격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서울처럼 미중무역전쟁이랑 코로나 터지면서 금리 떨어지면서 다시 투기 수요들이 들어가서 불패 심리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어디로 많이 들어가요? 청약으로. 왜? 지금 집값 너무 비싸니까.
청약이 그나마 저렴해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새 아파트 대기 수요? 물론 노후 아파트가 많으면 새 아파트 대기 수요 많죠. 그런데 새 아파트 대기 수요 어디서 나오냐?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노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사기 굉장히 힘들고, 팔면은 살 수 있는 분양가도 아니고. 예전에도 그런 프레임 많이 잡았죠. 집값 안 떨어진다. 미분양 많이 나와야 집값이 떨어지는 거지. 미분양이 안 나오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이건 오래 갈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 예시를 들면서. 근데 과거에는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비쌌기 때문에 미분양이 먼저 나온 거고, 지금은 고분양가 관리제도가 도입이 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돼서 분양가가 집값보다 낮기 때문에 집값이 먼저 떨어지고 미분양으로 가는 수순이 되는 거다. 서울도 그랬었고 지금 대전도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면 청약 뷔페 끝났죠. 1순위 미달. 새 아파트 대기 수요가 많다는데 왜 1순위 미달이 났을까요? 요거 말고 다른 아파트 보려고. 아주 정신승리 쩝니다. 보면 어때요? 지금 다 미계약분 소진 어려움. 지금 이미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눈치 게임이요? 이게 가격이 싸요? 사시는 분들이라면 말이 안 되는 가격이지만 지금 현재 시세에 비하면 싸 보이고 이런 정도인 거죠. 그래서 딴 데 돌리고 있으니까 포기한다? 아니에요. 진짜 청약시장이 활발할 때는요, 딴 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 다 넣고서 그 중에서 되는 거 받는 거지. 그런데 지금 가려받기 시작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 자, 그래서 보면요, 미분양 늘었다가 뭐 줄었다 왔다 갔다, 뭐 중공업 미분양 지금 398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 전망지수 5월까지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죠. 미분양 나오자마자. 이게 분석 어떻게 해요? 결과 보고. 그러면서 황당할 만큼 곤두박질 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죠. 이게 6월 규제 해제 지역 되기 전인데 규제 해제되니까 저걸 다시 띄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매매도 전세도, 그리고 경매마저도 찬바람이다. 그런 상황이죠. 경매도 안 된다. 낙찰 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예요? 88.4%. 근데요, 낙찰가율 100%라고 이게 시세대로 가느냐? 아니요. 낙찰가율은 보통 그 전에 감정을 해서 나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특히 상승리에는 전보다 더 저렴하게 나온다.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막 금리 인상하면서 떨어지게 됐으니까 낙찰가율 100%라도 시세보다 낫다. 경매 시장 굉장히 침체되고 있다는 거죠. 매매 가격 지수 보세요. 얼마나 떨어지고 있냐? 아이들 동요가 있죠. 파란 나라를 보았니? 하고. 비정상적인 거품일 때는 이게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 나라죠. 매매만 그래요? 전세. 8월 전세대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전세가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다. 전세가율은요,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죠. 근데 매매도 떨어지고 전세도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숫자가 작아지고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분자 떨어지는 게 분모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빠르다. 즉 전세가 하락이 더 크다. 매매가 하락보다. 즉 매매가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집 마련해야 된다. 이런 프레임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 다주택 갭투기꾼들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역전세는 아니라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매매 거래량 보세요. 아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돼서 집값 올려줄 거야 하다가 5월부터 벌써 꺾였다. 풀어준다고 해도 다시 올라갈까요?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멈췄죠? 공시가격 1억 미만 갭투기인데도 멈췄다. 요런 데는 전세가격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는데도 안 되고 있고, 심지어 전세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이제 여긴 망했어요. 갭이 이렇게 벌어져서 1억 미만 갭투기가 전세가율 53%는 망한 거예요. 80%는 나와야 성공하는 거지. 실수요들이 잘 안 받아주거든요. 저기는 빌라처럼 전세에 살고서 내가 돈 모아서 제대로 된 데를 사야지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꾼들끼리 전세가 올려가지고 갭 줄여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런 식으로 장난질 치는데, 이렇게 전세가율이 쭉 떨어지면요, 매매가가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좀 큰 데 가볼까요? 자, 두산 클로바 12억 5천 최종 거래됐죠? 그 전에 막 13억대 거래도 나왔다가 그보단 조금 떨어진 수순이죠? 그리고 호가만 올라가고 있다. 몇몇 단지는 뜬다. 똘똘한지. 근데 이 가격에 거래가 될 리가 없죠. 얘보다 저렴한 얘만 나가고 그 다음에 더 비싼 건 안 나간다. 도안 트리플시티 호가는 좀 떨어졌고 시거래가는 뚝뚝 떨어지고 있다. 12억 넘었었는데 전세가율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벌어졌죠? 더 떨어져야 됩니다. 전세가 이제 슬슬 하락 추세로 가고 있어요. 정점 찍고 쭉 떨어지고 있죠. 도안 신도시 다 떨어지고 있죠. 호가도 조금씩 낮추고 있고요. 실거래가는 말할 것도 없이 떨어지고 있다. 전세 역시 떨어지고 있고 매물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공급 부족이요? 살 곳이 없어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 매물이 이렇게 늘어나서. 월세랑 입주 공급이요? 적나요? 내년 잠깐 줄지만 내후년에 또 다시 늘어나죠. 신축 아파트가 뭐 부족해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분양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규제 풀렸으니까 살아난다. 말도 안 되죠. 규제 지역에서 핵심은 일단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이 풀려야지 규제가 제대로 풀린 건데 조정 대상 지역은 냅두고 투기 과열지구만 풀렸죠.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심리 올라갔다. 그거요.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 다음에 새 아파트 선호 심리 높다. 그러면 거래는 개박살이 나야 되는데 분양은 계속 완판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달이 나기 시작했다. 매매 전세 동시하라. 규제 풀렸다고 하는데 매물 아직도 늘어나고 있고 전세 월세도 줄어들 기미가 없다. 결국엔 수요 공급이 깨졌다. 공급은 앞으로 계속 더 되는데 수요 공급 체계가 깨져서 매물이 확 늘어났다. 투기 수요와 공포 수요가 확 빠졌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아직 아니다. 그런데 계속 오른다요? 말도 안 되죠. 거품 빠질 만큼 빠지고 있고 떨어지는 칼날 잡으시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